현대사회가 더욱더 삭막해졌다라고 하지만요. 막상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아무런 대가 없이 기꺼이 몸을 바치는 의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는 거겠죠. 모두 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9월 전 세계를 경악해 한 역대급 재앙, 호주 산불. 장장 6개월간 꺼지지 않은 화마는 서울 면적의 209배에 달하는 126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고요. 야생동물의 낙원이었던 호주 생태계를 파괴, 야생동물 10억 마리가 죽어나가고 급기야 호주의 코알라는 멸종 위기에 직면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아, 진짜 상상이 되십니까? 서울의 209배요? 끄는 게 저걸 불길을 잡는다는 게 상상도 안 돼요, 진짜. 어떻게 저걸 잡아야 되나. 호주 산불 당시 화재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의 90%가 정식 소방대원이 아니었고요. 오로지 호주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무급을 자청하고 발벗고 나선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90%를 90%. 차지했다고요? 네. 거의 다네요. 거의다가. 불을 직접 끄는 데는 투입이 안 되고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이 되는데요. 아닙니다. 호주 전역에 대규모 자원봉사 소방 서비스 조직이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전문 소방 교육을 받은 뒤에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주 산불 진압에 참여했던 20대 청년 다니엘 록스의 직업은 조경사였는데요. 하지만 지독한 화마와 싸우기 위해 생업도 포기하고 달려왔습니다. 호주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시드니에서 화재 현장인 뉴사우스웨일즈주까지 8시간 동안 차를 몰고 달려왔고요. 이야.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목숨 걸고 화마와 싸웠습니다. 이 밖에도 전 세계 각국에서 고통받는 호주를 돕기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 다른 국가의 소방대원들이 호주 산불 현장에서 활약했고요. 전 세계 각국에서 기부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저 상황에 직면하면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는 쉽지 않잖아요. 않죠. 마음은 왜냐면 그래도. 내가 화상 입을 수도 있고 가스 마시면 내가 힘들어질 수도 그럼 있으니까. 내가 질식할 수도 있는데 대단하네. 대단한 거죠. 끔찍한 재난 앞에서 지역도 국경도 없이 하나가 된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희망의 씨앗이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위기였고 항상 극복했다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세요. 수백여 종의 열대어는 물론 천혜의 산호초와 블루라군으로 지상낙원, 천국의 섬으로 불리는 인도양의 아름다운 섬나라 모리셔스. 그런데 에메랄드빛 바다를 자랑하던 모리셔스에 검은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기름이에요? 지난해 7월 25일 일본의 한 화물선이 모리셔스 남동쪽 산호초에 부딪히며 좌초된 건데요. 이때 연료 탱크가 파손되면서 1000톤가량의 원유가 모리셔스의 푸른 바다를 검게 뒤덮었고요. 야생 조류와 해양 생물들이 폐사해 검은 바다 위를 떠다니며 지상낙원 모리셔스는 순식간에 기름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후 모리셔스 정부는 환경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지만요. 모리셔스 바다가 복원되기까지 수십 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저거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나? 그런데 말입니다.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모리셔스의 바다를 구하기 위해 국민들이 향한 곳이 있었으니 바다 살리러 왔어요. 커트로 잘라주세요. 이들이 간 곳은 다름 아닌 미용실이었습니다. 왜 미용실을 갈까요? 바다로 안 가고. 과거 머리카락이 기름 흡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리셔스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머리카락을 잘라 기부하기 위해 미용실을 찾은 거였죠. 게다가 현지 미용실에서도 머리카락을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이발을 해주는 등 모리셔스 바다 살리기에 힘을 보탰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모인 소중한 머리카락은 스타킹 속에 담긴 뒤 훌륭한 기름 방벽으로 재탄생됐습니다. 다들 나섰네. 이 밖에도 수많은 모리셔스 국민들은요, 기름이 해안으로 밀려오지 못하게 사탕수수 잎을 긴 자루에 넣고 또 그걸 손수 바늘로 꿰매 임시 방벽을 만들었고요. 양동이를 들고 바다로 들어가 직접 기름을 퍼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했나요? 아, 이거 궁금하다.
세계 각국에서 자원봉사 손길이 이어졌지만요. 일본 정부에서는 고작 6명의 국제 긴급 원조대를 파견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런 전 세계의 눈초리 때문이었는지 지난해 12월 14일 일본은 모리셔스 해역에서 기름 유출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서 300억엔, 한화로 약 3천억 원대의 차관 제공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는 나라가 일본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상식적으로? 아니 그거는 너무 상식이잖아요. 네. 진짜. 이거 뭐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빨리 모리셔스의 아름다운 바다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2007년 12월 7일 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 보도. 사상 최악의 해양 재난. 검은 재앙이 내린 죽음의 바다. 바로 이 국내 해안 생태계의 대재앙을 가져온 태안 기름 유출 사고였습니다. 당시 충남 태안군 말리포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해상 크레인과 유조선의 충돌. 12,547킬로리터의 기름이 해류를 타고 무려 486km 떨어진 제주도 해안까지 덮쳤는데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서해안은 순식간에 시커먼 기름띠로 뒤덮이며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입은 피해액은 무려 4,138억 73만 원에 달했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뭐 놓고 가라 우리 딸은. 아이고. 그 당시 직격타를 맞은 분들이 태안 어민들일 거 아닙니까? 네. 바다, 양식장, 뭐 그때 갯벌. 양식장 다 폐사했어요. 네, 다 폐사했었죠. 어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당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태안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1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을 깨고 검게 변했던 태안 앞바다는 머지않아 푸른 물빛을 되찾았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가장 큰 힘은 그 어떤 첨단 기술도 아닌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해양 오염 사고 소식에 직장인, 학생 그리고 고사리 손의 어린 아이까지 지역과 연령을 불문하고 태안으로 구름처럼 모여든 겁니다. 마스크를 뚫는 지독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양동이를 들고 바다의 기름을 떠냈고요. 해변에 쪼그리고 앉아 시커먼 바위를 작은 천조각으로 일일이 닦아냈습니다. 저도 지나간 세월 중에 정말 크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하루도 가지 않았다는 것. 태안을 찾은 자원봉사자의 수만 내일 15,000명. 워낙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현장에는 방호복이 모자라 우비를 입고 기름을 제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인간 띠를 잃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 방제 작업은 불과 일주일 만에 마무리됐고요. 국민들은 위기에 놓인 태안 바다에 희망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외신들은 위기에서 저력을 발휘하는 한국, 수십만 명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있다라고 보도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전 국민이 정말 내 고향처럼 태안과 관련 없는 분들도 내일처럼 직접 발벗고 나선 겁니다. 네. 그리고 사고 발생 단 2년여 만에 태안 지역 생태계 복원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자, 2008년 24.6%였던 바지락의 폐사율이 1년 뒤인 2009년 4.7%로 급감했고요. 이 사고 발생 9년 만인 2016년도에는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태안 해안국립공원을 청정해역으로 인정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을 충격과 대혼란에 빠뜨린 소식. 바로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인 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당시 국채는 1,500억 달러가 넘었지만 외환 보유고는 4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이 전무후무한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겁니다. 자, 국제신용평가사에서는 우리나라를 투자 부적격으로 평가,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가는 폭락. 뉴스에서는 연일 굴지의 대기업과 은행들이 줄도산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각 기업에도 가혹한 구조조정이 칼바람이 불며 국내 경제는 뿌리채 뒤흔들렸습니다. 자, 1997년 12월 기준 53만여 명이었던 실업자 수가 이 외환 위기였던 1998년 9월엔 무려 170만여 명으로 급증. 이 국민들은 고통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무서운 시간들이었죠, 정말. 저 신문에 맨날 워크아웃 신청, 도산, 부도. 평생 몰라도 되는 말을 되게 많이 알게 됐죠.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의지의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이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초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바로 금모으기 운동이었는데요.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다고 하니 각자 개인이 가진 금을 모아서 수출해 달러를 확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장롱 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결혼 반지, 아이 돌반지까지 기꺼이 내놓았고요. 전국의 은행마다 금을 내놓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요. 자, 그리고 운동 선수들은 이 피땀 흘려 딴 금메달을 기타 제외 동포들까지 해외에서 금을 모아 국내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나랏빚을 갚기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모습에 깜짝 놀란 해외 언론들은 불가사의한 한국인의 단합력이라며 앞다투어 보도했는데요. 범국민적인 금모으기 운동에 무려 351만 명이 동참했고요. 석 달 동안 모인 금은 약 227톤. 금모으기 이전의 금 보유량이 10여 톤 정도였으니까 무려 국가의 20배가 넘는 금이 모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모인 금은 해외로 수출돼 부족했던 외화를 확보하는 데 쓰였고요. 금모으기 운동은 한국인의 강한 위기 극복 의지를 전 세계에 증명해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겨 모든 차관을 상환. 2001년 8월 IMF 체제가 공식 종료되었습니다.